밤에 한두 번, 아니 3번씩이나 깨서 화장실에 가시나요? 간신히 깊은 잠에 들려 할 때마다 몸이 갑자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 익숙하시죠? 이제는 밤마다 깨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체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밤에 자주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약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닌 의외로 식탁 위의 단순한 음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 의사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밤에 깨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몇 가지 과일에 숨어 있는 방광을 진정시키는 놀라운 작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앞서 매일 밤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잠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적, 별표 야간뇨 별표입니다. 야간뇨는 밤에 한 번 이상 일어나 소변을 보는 증상을 말합니다. 노년층에게 흔하지만 결코 정상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국제요실금협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60%가 야간뇨를 겪고 있으며 그중 70% 이상이 3시간 이상 연속해서 숙면하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절반이 넘는 분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거나 물을 많이 마셔서 혹은 추워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든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낮에는 움직이고 말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분 균형이 잘 유지됩니다. 그러나 누워서 자면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복부 압력이 변하며 신장의 작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때 방광이 예민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 또는 골반적은 약화로 압박을 받는다면 몸은 잠을 깨워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밤 동안 우리 몸이 수분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먹는 음식이 방광을 자극하거나 반대로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98세 박태호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몇 달째 밤마다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며 분노와 체념이 섞인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처방을 내리기 전 먼저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녁은 몇 시에 무엇을 드시나요? 잠자기 전엔 무엇을 드시나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소변이 잦아지는 걸 느끼셨나요? 식습관을 바꾸려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그의 대답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빵에 잼을 발라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배고프면 젤리를 조금 먹어요. 겉보기엔 가볍고 건강한 식단 같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잼의 높은 혈당 지수, 카페인이 들어간 차의 이뇨 작용, 빵 속의 염분, 젤리의 설탕과 첨가물, 이 모든 것이 그의 방광에 보이지 않는 경보를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보는 매일 밤 그를 깨웠습니다. 겉보기엔 순한 음식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반응하고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려 하기 때문에 방광이 자극받고 결국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이 끊기면 다음 날 피로가 쌓이고 나쁜 식습관은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이 몇 년간 이어지면 신경계와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지고 기억력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깬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물을 끊거나 소변을 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정답은 바로 잠들기 전 몸이 받아들이는 음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과일은 당신의 방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수분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으며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을 지닌 과일들 말이죠. 이 과일들은 신장을 깨끗하게 하고 방광을 안정시키며 요로 감염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더 깊은 숙면을 돕습니다. 적절한 양으로 저녁 식사에 이 과일들을 포함하면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생화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의 방광은 더 이상 밤마다 울리는 경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대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어야 합니다. 밤 3시에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겨우 다시 눈을 감았다가 또 깨야 하는 그 좌절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단지 수면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숙면은 운이나 약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하며 경험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해결의 열쇠는 더 많은 약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관찰, 바로 저녁 식단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식습관이 밤에 방광을 과민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키캡 1 밤에 마시는 차. 많은 분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이 나는 소다나 주스는 안 마시고 차로 대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카모마일, 레몬차, 발레리안차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모든 차가 방광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일부 차에는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다른 차들은 신경계를 살짝 자극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방광은 계속 소변을 비우라는 신호를 받고 당신은 결국 밤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특히 밤 9시나 10시쯤 차를 마신다면 수면 중 방광의 액체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져 급박한 요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키캡이 가볍지만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밤에는 디저트 대신 바나나, 망고, 포도 같은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과일들은 자연식품이지만 흡수가 매우 빠른 과당과 포도당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후 갈증과 소변 욕구를 유발합니다.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신장과 방광에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야간 화장실 방문 증가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올바른 종류를 올바른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디저트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키캡 3 뜨거운 국물과 스프. 지방이 적고 맑은 국이나 가벼운 스프가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밤에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국물 요리에는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늦추고 과도한 수분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몸은 그 수분을 배출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밤의 방광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짠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휴식을 원할 뿐입니다. 키캡 4 방광을 자극하는 편안한 음식들 많은 분들이 몸을 이완시킨다고 믿으며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장을 팽창시키거나 활성화시켜 간접적으로 방광을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다크초콜릿, 설탕이 들어간 우유나 코코아, 부드러운 파스타, 달콤한 요구르트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를 자극하고 가스나 복부 팽만을 일으켜 누워있을 때 방광을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부풀어 오른 장이 방광을 눌러 자극과 긴급 요일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밤의 식탁 선택이 당신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피하고 몸이 진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에 가스가 차면서 동시에 소변이 급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5번째, 숨은 나쁜 지방입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식사도 실제로는 소화가 어려운 지방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찜, 소시지 같은 무거운 육류, 또는 냉장고에 며칠간 보관된 가공식품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밤에 간과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몸을 내부적으로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몸이 이런 경계 모드로 들어가면 당신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밤에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한 실수들을 알았으니
체념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밤을 관찰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차를 마셨나요? 저녁 식사에 달콤한 과일이나 유제품이 있었나요? 소금을 많이 썼나요? 밤 9시 이후에도 물을 마셨나요? 혹은 소화가 덜 되었나요? 이 중 별표 3가지 이상이 별표라면 당신이 매일 밤 2번 이상 잠에서 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방광을 진정시키는 과일도 존재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자연 수분과 부드러운 항산화 물질,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특정 성분들의 작용입니다. 오늘은 밤마다 2시간마다 깨지 않고 숙면할 수 있도록 제가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추천하는 3가지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고 신선하며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화와 진정작용을 합니다. 또한 언제, 어떤 형태로, 무엇과 함께 먹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밤은 침대가 아닌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밤새도록 푹 자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지치게 하며 조금씩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는 밤에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3가지 과일은 유행하는 주스나 마법 같은 처방이 아니라 전통과 영양학, 그리고 임상적 근거가 결합된 진짜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 과일 베리. 단순해 보이지만 배는 영양사와 비뇨기과 의사들이 가장 방광 친화적인 과일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배가 혈당 지수가 낮고 자연 수분과 칼륨이 풍부하며 방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어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녁 식사에 반쪽 정도의 배를 곁들이면 체내에 남은 수분을 부드럽게 배출하고 비뇨기계를 완만히 이완시켜 밤 동안 방광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는 커피나 산성 과일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혈당 변화를 크게 일으키지 않으며 낮은 칼로리에도 높은 포만감을 줍니다. 일부 과민성 방광 환자 연구에서도 배 같은 과일이 류를 악화시키지 않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경고 없이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추천 방법, 잠들기 1시간 전 통조림이 아닌 신선한 배 반쪽을 드세요. 단, 소금이나 매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세요. 두 번째 과일 수박. 수박은 단순히 달고 물 많은 과일이 아닙니다. 적당한 양으로 섭취할 때 수박은 신장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주며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고 깨끗한 소변 흐름을 촉진합니다. 그 비결은 수박의 성분에 있습니다. 구조화된 물, 일반 물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리코펜, 라이코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제입니다. 시트룰린, 신널린 천연 방광 이완 성분으로 요로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신장순환을 개선하고 요로를 진정시키며 적당히 먹었을 때 편안한 숙면을 돕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3번째 과일과 함께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인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 당신의 숙면은 약이 아니라 저녁 식탁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밤 11시에 수박 한 접시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중이나 오후 6시 30분경 작은 조각, 약 100g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박의 장점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과부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빵이나 과자, 달콤한 차를 찾는 욕구를 줄여주며 적정량을 지키면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수박을 즐기세요. 3번째 과일, 크랜베리.
이 과일은 요로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크랜베리는 노년층의 재발성요로 감염 예방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입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별표 프로안토시아니딘, 프론소사이어나이던, 별표는 박테리아가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며 항산화제이자 소변의 pH 조절제 역할도 합니다. 밤에 방광의 염증과 세균 불균형이 줄어들면 요에 소변이 급한 느낌,가 완화되고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감소합니다. 섭취 방법: 무설탕 건조 크랜베리 1스푼 또는 순수 크랜베리 주스 50ml를 물에 희석해 오후 5시 30분, 7시 사이에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밤 8시 이후에는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이 작은 과일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는 밤에 느껴지는 가짜 요의나 약한 자결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속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산성도 높지 않아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이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매일 3가지를 모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번갈아 가며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수, 금요일엔 배, 화, 목요일엔 수박, 토, 일요일엔 크랜베리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록을 남기세요. 밤에 몇 번 깼는지, 그 이유가 급한 요해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 때문인지, 아침에 피곤했는지 혹은 더 상쾌했는지 말입니다. 이 작은 수면 일기는 어떤 의사에게서도 얻기 힘든 당신만의 패턴을 보여줄 것입니다. 식습관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조절한다면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몸을 내부적으로 진정시키고 완전한 휴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첫 주부터 수면 방해가 줄고 요의가 완화되며 아침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면 올바른 과일을 적절한 양과 시간에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약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밤새 푹 자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기본적인 건강의 일부여야 합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밤마다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갔다면 당신은 아마 희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이젠 피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들의 잠들기 전 습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방광에게 쉬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잘못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습관을 바꿔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효과가 입증된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저녁 식사. 양은 적게, 그러나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야간요 문제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단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개선이 시작됩니다. 밤에는 몸이 천천히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에 지방, 소금, 설탕이 많은 음식이 포함되면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누워있을 때 장이 방광을 압박하게 됩니다. 실용적인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8시 이전에 마치세요. 장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한 끼에 단백질, 탄수화물, 단 음식을 모두 섞지 마세요. 배가 너무 부르지 않을 정도로만 드세요. 이상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삶은 달걀과 함께 먹는 호박 피레, 따뜻한 렌틸콩 샐러드, 배 한 조각과 함께 먹는 플레인 요거트, 소금이나 파스타 없이 만든 부드러운 국물 요리 등입니다. 당신의 몸은 밤마다 쉬어야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방해하지 마세요.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노력 하나가 당신의 밤을 되찾고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밤 8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저녁은 가볍고 단순하게. 과일은 시간, 양 종류를 지켜 섭취. 일기를 통해 반응 기록. 이 단순한 루틴이 약보다 강력하게 당신의 방광을 진정시키고 숙면으로 이끌 것입니다.
늦은 저녁에는 무거운 육류, 흰빵, 쿠키 또는 망고, 바나나처럼 당이 높은 과일, 심지어 다크 초콜릿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밤에 물 마시는 시간과 양 조절하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혹시 몰라서 잠들기 전 물을 마시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몇 시간 안에 방광의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오후 6시 이전에 하루 수분 섭취량의 80%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꼭 필요할 때만 소량으로 섭취하세요. 오후 8시 이후에는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는 한 액체를 삼가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셔도 되는 적정량은 100ml 이하입니다. 이때 찬물, 신맛, 단 음료는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세요. 만약 갈증이나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거나 물 한 모금 혹은 사과나 오이 조각 하나를 씹어보세요. 목표는 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방광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 방광 완전 비우기. 잠자리에 들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을 다녀오지만 방광에는 여전히 소량의 소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몇 밀리리터의 잔뇨만으로도 야간 긴급료 반사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잠자기 10에서 20분 전에 한 번 소변을 보고 10분 후 부드러운 알람을 맞춰 다시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완전히 비우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때 조명을 어둡게 하여 몸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임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방광이 긴장 없이 완전 배출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 호흡에 집중하기. 방광은 단순히 수분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경계의 긴장 상태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거나 억지로 잠들려 한다면 오히려 잠이 더 오지 않습니다. 호흡을 활용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에서 8초 동안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5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산소량이 증가하고 복부 압력이 줄어들며 골반 근육의 반사작용이 안정됩니다. 5번째 단계, 과일 루틴을 완성하기. 앞서 이야기한 3가지 과일 중 매일 밤 하나만 선택해 드세요. 월요일, 오후 7시에 배 한 조각.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수박 100g. 수요일, 무설탕 크랜베리 주스 한 티스푼을 물에 희석해 섭취. 이런 식으로 몸에 가장 잘 맞는 과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꾸준히 실천한다면 과일은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해냅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빠른 점검 루틴. 저녁 8시 이전에 가벼운 식사를 마친다. 진정 효과가 있는 과일 하나를 섭취한다. 밤 9시 이후에는 화면, TV,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2번 소변을 보고 깊은 호흡을 한 뒤 조명을 낮추거나 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밤 내 몸은 쉰다. 그리고 내 방광도 쉰다. 이 문장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거나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절반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깊게 숙면합니다. 건강은 집착이 아니라 꾸준한 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하고 내일 2가지를 더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신에게 맞게 조정해 보세요. 당신의 방광이 나는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몸은 평화로 응답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씨 변화, 모임, 여행, 약 복용 등 균형을 깨뜨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루틴이 자리 잡혀 있다면
몸은 언제든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루틴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내면의 집, 바로 그것입니다. 숙면은 나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자신의 몸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밤마다 깨서 시간을 세는데 지쳤다면, 그리고 단 몇 시간이라도 깊이 잠들고 싶다면 이 루틴을 도전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위한, 당신의 밤을 위한, 그리고 건강을 위한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